안녕하세요. 핵심적인 보상 정보만을 드리는 핵보상팀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자와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분쟁의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의료자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이 의료자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의료자문이란 의료법 77조에 규정한 전문의에게 이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의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급에 소속된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부 다 부담한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 같은데, 과연 어떨 때 의료자문을 시행을 할까요? 우리 포재님. 이 의료자문이라는 거는 뭐 앞에서 의료자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험금 지급 여부,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마는지 여부라든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 조금 뭐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제3 의료기관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라든가 뭐 뇌,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가 이제 좀 큰 보험금이잖아요. 그럴 때 좀 의료자문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지급률에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을 때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배상 책임이라든가 근제보험이라든가 뭐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대 여명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보험사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자문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그리고 보험 금액 액수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제 의료자문 분쟁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홍영? 저는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여러 뭐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이제 좀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이 남았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 좀 기대하시고 청구를 하셨던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일단은 후유장애 보험금도 이제 각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만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동 동작이 몇 프로, 뭐 음식물 섭취 몇 프로, 이제 얼마만큼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10%, 뭐 20%, 3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험회사 자문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피보험자, 이 환자분의 서류로만 보고 이 환자가 얼마만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유추를 해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하는데, 이 환자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서 판단한 장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서류로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값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서류로만 뭐 일부 수행이 잘 되고 있다, 문구 하나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고도 후유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결국 주치 선생님이 아닌 그 다른 의사 선생님께 추가 소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청구를 해가지고 사건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안 보고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쟁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런 경우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 소개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인터넷에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의를 해줘라, 뭐 해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뭐 인터넷으로 보면 뭐 절대 동의해주지 말아야 돼 서류, 동의를 해줘야 돼 서류,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의료자문 같은 경우는 너무 사건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사건의 청구권을 이렇게 단 두 가지로 동의해줘야 된다, 동의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후재님이 한번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해주면 안 되는지 그냥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는 질환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의료자문은 당연히 거부해 주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장애 상태라든가,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장애병원을 보였다? 그러면은 그냥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고 하면은 의학적 소견이라든지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의료자문 동의보다는 이제 치료의의 소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충분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평가가 치료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있었거나, 혹은 의학적으로 이제 분분이 갈리는 그런 이제 진단이라고 하면은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진행하시다 보면은 의료자문을 이제 거부하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의료자문에 대해서 그쪽 보험회사가 요청을 하면 의료자문이 왜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된다. 왜 필요한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 치료병원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병원 선생님한테 추가 소견을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 선생님이 발급해 주시는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치료병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직접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고 진료를 보러 갈 거예요.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그렇죠. 이 영상을 네. 보시는 이런 소비자분들이 섣불리 동의를 못하는 게 불안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직접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서류로 발급 요청을 할 겁니다. 아주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꿀팁을 잘 알려주신 것 같고요. 저희 그 의료자문에 대해서 보험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 다르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배상 책임 쪽 한번 네.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배상 책임,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뭐 영업 배상 책임, 영동물 배상 책임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료자문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분이 내가 입었던 손해액을 서류로 입증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손해액이 적정한지 너무 과한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에서는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도 의료자문 동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인보험을 한번 우리 호재가 얘기를 해준다면? 개인보험 관련해서 뭐 인터넷에 그 수많은 제 글들을 보셨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거부하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이 거부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선제적으로는 거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홍영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주치의한테 뭐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뭐 대학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부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장애 상태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어디 다른 학과에서 장애를 받았다 이럴 때는 의료자문을 동의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성격의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자문 동의를 해주시는 편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매끄럽게 사건을 진행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는 일단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이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작해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오늘 의료자문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사안이 사실상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그렇죠. 이 짧은 영상으로 뭐 동의를 해주시고 뭐 동의해주시지 말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 사건이 너무나 꼬여 있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너무 또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깊이 있게 사건을 파악을 해야 조언이라든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사건 의뢰서라든지 뭐 카페나 댓글 통해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따로 말씀 주시는 게 저희들도 조금 객관적으로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의료자문에 대해서 한번 열띠게 저희 셋이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셔도 동의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주신다고 하면은 친절히 저희가 사항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핵심적인 보상 정보만을 드리는 핵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